1월 16일 화요일, 일련의 대형 로켓이 이스라엘 남부를 목표로 하여 네티보트시와 주변 지역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번 로켓은 이스라엘군이 새로운 전쟁 국면에 맞춰 병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가자지구에서 철수한 직후 가자지구 중부 지역에서 발사됐다. 현지 당국은 대규모의 이례적인 공격으로 약 50발의 로켓이 발사됐다고 밝혔으며, 도시 주민들은 하마스가 전쟁 100일 후에도 여전히 그런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스라엘군에 의해 추적되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충격과 놀라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로켓은 가자 국경 지역에도 떨어졌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자행한 학살 이후 대피하지 않은 지역사회에도 떨어졌습니다. 알자지라 텔레비전 방송국이 이전에 보도한 내용. 1월 16일 밤, 가자지구 북부에서 강력한 폭격이 계속됐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전에 이곳 공격 캠페인의 강렬한 단계가 끝났음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황량한 가자지구 서부와 북부 지역의 건물들에는 중포와 공대지 미사일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시작됐다. 칸 유니스시를 포함하여 가자 지구 중앙과 남쪽에서 계속됩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IDF의 밤새 공격으로 최소 81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군대의 맹렬한 공격으로 거의 모든 가자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으며 식량, 연료, 의약품이 고갈되었습니다. 가자 지구 인구 230만 명 대부분은 현재 이스라엘 군대가 아직 진입하지 못한 남부 여러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카타르와 프랑스는 인도주의적 및 의료 지원의 대가로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에 의해 억류되어 있는 이스라엘 인질 약 45명에게 의료 물품을 제공하기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슬람 운동 사이의 협정을 중개했습니다. 구호품은 1월 17일 카타르를 떠나 이집트로 이동한 후 라파 국경 관문을 통해 운송될 예정입니다.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 마제드 알 안사리는 성명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의료용품과 교환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가장 취약한 지역에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의약품 및 기타 인도주의적 지원이 전달될 것입니다. 가자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억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입니다. 미 공군 중동사령부가 밝혔다. 그들은 예멘의 16개 지역에서 60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지휘 및 통제 기지, 탄약 창고, 발사 시스템, 생산 시설 및 반공 레이더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1월 12일 저녁, 미군은 규모는 작지만 예멘에 있는 후티군의 목표물을 계속해서 공습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국방부 관리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행동이며 최근 몇 주 동안 수행한 공격 행동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후티 반군의 능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멘의 무장단체는 이에 대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4년부터 이 단체는 서방이 인정한 예멘 정부와 전쟁을 벌여왔으며 현재 수도 사나와 예멘 북부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후티 지도자 안사르 알라의 정보부 차관인 나스레딘 아메르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공격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힘과 결단력을 가지고 맞서게 될 것이며 이 지역은 결과를 아무도 모르는 채 확대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서구의 공격만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그 지역 동맹국과 거의 10년간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겨낸 후티 반군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중동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자 이 조직의 국방 및 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빌랄 사브는 뉴스위크에 후티 반군의 보복 위협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브 씨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단지 위협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와의 전쟁에서 기회를 봅니다. 서구의 대응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며 위험과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 전략적 이유로 여전히 그러한 접근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전문가는 무활동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시된 모든 옵션을 나쁘다. 문제는 가장 덜 나쁜 선택을 선택하는 것이다.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는 1월 11일,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미국이나 다른 연합군을 겨냥한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반응을 봤을 때
아메르라는 이름의 후티 반군 관리는 1월 11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표적이 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것을 이스라엘이 지지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어떤 공격도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억압적입니다. 한편 워싱턴에 있는 중동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빌랄 사브는 예멘 단체에 대한 장기적인 캠페인이 패배하지는 않더라도 그 단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서구의 결단력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다른 전장에서도 필요할 때 그 능력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만약 후티 반군이 예상대로 반격한다면 미국과 동맹국은 또 다른 맞대결에 빠질 수 있다. 사브 씨는 우리는 말벌의 둥지를 공격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대응할 경우를 대비해 지속적인 작전이 될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다. 후티 반군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과의 충돌로 인해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는 현지인과 후티 반군이 예멘을 잘못 관리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주의를 산만하게 합니다. 이는 미국과 진정으로 대결하는 유일한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 미국과 후티 반군 간의 현재 진행 중인 대결에 대해 사브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인용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란이 참가하는 게임이다. 라고 말했다. 유럽 외교관들은 EU의 목표는 늦어도 2월 19일까지 임무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후 이 부대는 신속히 작전에 들어가 이 주요 무역 경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에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2명의 미국 관리는 또 다른 움직임으로 예멘의 후티군이 통제하는 지역의 대함탄도 미사일 저장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1월 16일 자국군이 새로운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격의 대상은 대한미사일 사기였다. 이전에는 이 작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홍해 선박에 대한 후티 공격은 지난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군대의 군사 능력을 줄이기 위해 습격을 명령한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멘 홍해 연안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후티 반군은 상업용 선박에 대한 공격이 가자지구 내전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미국 선박을 포함해 홍해 지역에서 목표물을 확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미국과 영국군이 지난주 이 군대의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아 수십 건의 공격을 가한 후에도 이 지역에서 계속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